경영관리 직원을 위한 IT 도구 활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이교육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격리를 위한이라고 격리라고 써놓긴 했지만 경영관리 직원을 위한이라고 표현을 했죠.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경영관리 직원, 격리 직원은 정말 회사에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근데 대표님들은 좀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 경영관리 직원, 격리 직원이 회사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보고를 해주냐에 따라 가지고 회사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일을 하실 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는 회사를 가면 그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나눠요. 얘기를 나누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대강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하시는 격리분들을 만나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대로 가면 자금 조달이 좀 필요하다. 아니면 어디는 너무 미수가 쌓여가지고 좀 걱정이다. 이런 것까지도 파악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안 좋은 곳을 가면 이게 이제 입사한 지 달, 한 달밖에 안 됐대요. 근데 또 물어보면 사수도 얼마 있다가 나갔대요. 그래서 내가 뭐 배운 게 없대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이거는 거의 아티스트의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험이 있으시거나 경륜이 좀 있으시고 좀 노하우, 좀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러지가 못하죠. 예, 학교에서 바로 졸업한 친구들이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당황해 하세요. 내가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알려줘야지 할 건데. 그래서 이도 저도 안 되다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다 증명잘 모아서 사무실에서 요구하는 자료 그냥 건네줘.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그 격리 직원은 그 회사가 세무사무실에 신고를 맡길 때 자료를 정리해주는 그냥 역할로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근데 회사의 문제이기도 해요. 회사에서는 그 분이 그 격리 직원이 뭐 사수가 없겠죠. 사수가 있다고 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좀 힘든 상황에 처해 집니다. 그 격리 직원은 격리 직원대로 능력 개발이 안 되죠. 여기서 하다가 뭐 1년이든 2년이든 하면 뭘 하겠습니까? 그냥 증빙만 정리하다가 나가는. 그래서 이게 자기 개발 측면에서 격리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 좀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해서 생산성을 좀 올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IT 도구 활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보통 보면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어떤 데들은 그냥 노트에다가 그냥 써가지고 이제 회사에 자금이라든지 미수처 아니면 매출처 아니면 뭐 돈을 줘야 될 거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곳은 엑셀로 활용을 하시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곳들은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상용화된 ERP를 쓰시죠. 뭐 이카운트를 쓰실 수도 있고 세무사랑으로도 쓰실 수도 있고. 근데 거기 더 나아가서는 사실 뭐 세무사랑이나 거중 같은 뭐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쓰세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노력이 필요하시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물어보면은 참 이게 내가 이런 도구를 좀 말씀드려도 여기서 많이 생산성이 올라가서 많이 도움이 되실 텐데 하는 생각들이 좀 들었었어요. 그분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이런 게 있었다니 하면서 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이런 도구들을 좀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세무업을 한 지는 한 1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세무업에 처음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이쪽 바닥은 참 되게 효율적이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뭐 그나마 좀 괜찮다는 곳은 뭐 엑셀을 활용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그냥 세무회계 프로그램만 썼었거든요. 예전에는 전자자료가 아닌 수기자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떻죠? 수기자료는 거의 사라지고요. 대부분 전자 증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예전처럼 풀 붙이고 뭐 일일이 보고서 분류하고 그걸 숫자로 쳐놓고 키보드로 쳐놓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좋은 점은 규칙만 맞으면 일괄적으로 업로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만 활용을 하신다면 예전에 10시간이 걸렸던 거를 이제는 10분만 해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점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거는 저 세무사는 세무업에 대해서 세무사무실에서 적용되던 방법인데 이게 우리들한테 적용이 될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안내해 드릴 도구는 꼭 세무사무실에만 국한된 거는 아니고요. 오피스, 사무 업무를 보는 직원들에 대해서 이 도구를 다 적용을 하셔가지고 생산성을 높이실 수가 있어요. 그런 도구들만 걸러가지고 안내를 드릴 거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 이 도구가 너무 요새는 시중에 너무 좋은 도구들이 너무 많아요. 이 너무 도구들이 많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구들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안내해드린 도구들에는 정말 좋은 기능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하셔야 될 거. 모든 기능을 아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 중에서도 필요한 기능들만 꼭꼭 집어가지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기능부터 숙지를 하시고 활용을 하시다 보면 저런 기능은 어때? 이런 기능 여기 적용해 볼까?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적용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처음부터 우리가 막 책 읽으면 엑셀 책 사면 A부터 Z까지 막 모든 기능 배워가지고 하시려고 하시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그냥 A부터 D까지만 우리가 업무를 보는 데는 굳이 Z까지 필요 없거든요. 다섯, 여섯 가지 기능만 먼저 숙지를 하시고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론보다는 실전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기능을 일단 적용을 해보세요. 적용을 해보면 내가 머리로 알고 눈으로만 안 것보다는 실제 몸을 움직이면서 익히시는 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